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5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3월 2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병원년, 개사월, 갑신일이 되겠고 일지는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역시 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요. 그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분석할 때는 일간과 월령,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겠습니다. 양목이 있고요. 양목이 있으면 음목도 당연히 있겠습니다. 원래 하나에서 둘로 나눠진 것이죠. 그래서 음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립목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큰 나무에 소나무, 전나무 등등등등. 반면에 음목인 을목 같은 경우에는 화초 같은 개념입니다. 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회목 같은 것을 이제 을목이라고 하고,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갑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하고 그다음에 튼튼하고 그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길쭉길쭉 올라가는 향전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고든 그러한 우량의 나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넝쿨식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화초 같은 거죠. 난초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성향이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단하고 곧고 큰 갑목은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죠.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장롱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겠죠. 갑목 가지고. 그래서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것은 화초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제목으로 쓸 때는 경금과 정화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이기 때문에 금을 쓰는 경우는 수를 생하는 것, 수가 용신일 때 수를 생할 때 금을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쓰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목이 금을 쓴다 그러면 개수가 용신인데 개수가 부족할 때 개수를 생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있겠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갑목을 항상 제목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동양의 제목으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춘절이라든가 춘하절 같은 경우에 갑목은 이제 성목이 아니라 생목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목도 을목과 마찬가지로 경금보다는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인월에 태어나서 우수 전까지라든가,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 같은 때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굉장히 휴수한 시절이기 때문에 휴수한 갑목을 좀 생조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으로서 일단은 금보다는 수를 위주로 취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갑목이 수를 쓸 때 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또 경금을 같이 대동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점. 자, 이러한 갑목이 태어난 월령이 4월이 되겠습니다. 자, 4월이라고 하는 것을 봤으니 일단 격을 놓고 볼 필요가 있겠죠. 갑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양목이라고 했고요. 사화는 양화가 되겠습니다. 본시 사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음화인데 양화로 쓰는 이유는 이 사중에 있는 지장간을 봤을 때 사 안에는 그 본기가 뭐가 된다? 사 안에는 그 본기가 여기 써 있네요. 자, 사화 안에는 무토경금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본기가 뭐다? 병화죠. 본시 사는 의미지만 그 성질이 양화인 병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는 의미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갑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저거를 음으로 보게 되면은 상관격이 되는 것이지만, 저거를 양으로 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식신격이 되는 것이다. 단 4월은 화가 임간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4월에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병지에 태어난 것이 돼서 굉장히 약합니다. 약한 목의 기운을 왕한 화의 기운이 뺏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설기태가 과다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굉장히 또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갑목을 생해주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뭐다? 바로 인성인 수가 필요하고, 수가 부족하니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으로서 금생수 해주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당연히 갑목 자체가 지지로 임목, 묘목,
하다못해 진토, 해수 등에 뿌리를 두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격을 논할 때 일단은 여기 사와 안의 지장갈이 어떤 것이 투출되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중에 있는 초기 또는 여기인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제격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편관격 또는 칠살격인데, 금은 나를 극하고 화는 나의 기호를 뺏어가니 극설교집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연간을 보면 무토도 아닌 경금도 아닌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었습니다. 당연히 원한적인 식신격의 극설교집이 아니라 설기태가 설기화다. 나무가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화다 목 분이 된다라고 하죠.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연지에서 오화를 얻었습니다. 역시나 식상이 왕에서 화다 목분, 또 다른 말로 이런 말도 있죠. 목분비회라고도 합니다. 나무가 불에 타서 호로록 바람이 불면 뭐가 되죠? 재가 돼서 날아간다. 간목이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없을까요? 당연히 버티기 힘들다라고 하는 점. 일단 신금을 일지에서 봤습니다.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일지에 있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극설교집이 될 수 있다. 화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고 금은 나를 공격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조금은 다행인 것이 개수가 천간에, 이 개수는 여기에 신의 뿌리를 두죠. 사신합이 됩니다. 그래서 화의 기운을 어느 정도 금수 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금이죠. 그래서 개수가 투출돼서 개수가 화를 이렇게 억제시켜 주고, 그다음에 요거 목을 생겨, 이거 구조론과 어떤 것이면 물론 상관격은 아니지만 식상이 왕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상관 패인격과 같은 구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일간간목이 지지로 무겁다, 근이 없어서 이것도 아무리 개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겨준다 하더라도 신약사주임을 면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간목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글자를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 4월생에 병화 투출, 식신격, 오화 투출, 오화까지 있으면 거의 상관격과 같다. 자, 반드시 일간이 뿌리를 얻고 뿌리는 수가 있어서 일간을 생해주고 화를 억제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신금을 얻어서 사신합이 되면서 화의 기운을 조금 이제 금 쪽으로 끌고 왔죠. 개수가 투출돼서 화를 갖다가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뭐가 문제다? 일간 간목이 신약한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 인성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뭐 신자, 사신 이렇게 해서 수는 왕해져서 어느 정도 조후는 가능하다. 조후는 그래서 시원해졌다, 이런 얘기죠. 뜨겁지 않고. 단 뭐다? 시간에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일간 간목이나 시간의 간목이나 지지로 뿔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자칫 잘못하면 금방 같이 훅 쓰러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을 것이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뭐 축토, 습토를 얻었습니다. 개수가 신축에 다 뿌리를 둬서 수는 인성의 수는 튼튼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등락개갑이 돼서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가 아니다? 등락개갑이 아니다. 어떤 바보들이 이걸 등락개갑이라고 합니까? 이 등락개갑이 되지 않는다. 등락개갑은 일간이 을목일 때 등락개갑을 말하는 것이고, 일간이 간목인데 등락개갑이라니요. 오히려 이 일간이 간목일 때 을목이 이렇게 간목을 타면 간목 입장에서 손해 보는 것이고, 간목이 일간일 때는 간목을 위주로 판단을 해야지, 왜 옆에 있는 을목, 시간에 있는 을목을 가지고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등락개갑이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간목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죠. 이건 등락개갑이라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등락개갑이라고 논하지도 않고요. 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인신충이 돼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는 생시. 원래는 좋아야 되는데 충 때문에 이거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일간 간목이 묘에 뿌리를 두고 상관인 정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수도 나름대로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오늘 중에서 선택해 볼 수 있는 생시 중에 하나가 바로 정묘시. 양인을 얻었고 상관을 얻었기 때문에 성격은 좀 한 손가락
할 정도, 그 정도 사주 국세는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진토를 얻어서 수가 이렇게 좀 지지에는 수가 있는데 무토가 투출돼서 개수를 파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도 일간에 뿌리가 없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도 일간에 뿌리가 없는 것이 흠이 됩니다. 신미시 같은 경우에도 일간에 뿌리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임신시도 인성은 많지만 일간에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간이 뿌리가 없는데 인성이 왕해. 그러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모왕자세라 그러죠. 모왕 자세.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인성이 왕하니까 일간이 왕하다가 아니라 일간이 왕한 거고 인성이 왕한 건 별개인 거예요. 부모님이 모그룹 회장이고 하면 뭐 할 거야? 그 애기는 똘마에다가 아무 머릿속에 텅텅 비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바로 모항지. 어머니 덕에서 부모님 덕에서 사는 거지. 지가 능력이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은 잘 산대. 뭣도 하고 근데 얘는 뭐야? 맨날 집에서 놀아. 게임만 해. 그런 거지. 일간이 튼튼해야 자기 스스로가 뭐 사업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어디 가서 뭐 국회의원도 하고 하는 것인데, 자기가 약하면 그런 거 다 의미가 못 한다는 얘기죠. 그냥 자꾸 남한테 의지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손 벌려야 되고, 그런 거라. 개유시 마찬가지, 갑수시 마찬가지고. 의뢰시 같은 경우는 인성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해수는 간목이 여기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딴 거 아니라, 오늘 중에서 만약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묘시 아니면 의뢰시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 근데 의뢰시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초년 운 때는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금순으로 갔을 때 이제 수기운이 좀 많아지는 것이 좀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에 뿌리를 든 것이 아니고 목에 양인인 묘목에 뿌리를 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더 낫고 두 번째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일요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날에 택일에서 악이 나진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자연분만 정도일 것 같은데 생시가 참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생시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